처음 장사를 하시다 보면 그냥 파는 거, 조리하는 거에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필요한 것들을 뭐 즉석적으로 사고 인건비도 막 쓰고 그 다음에 재료비도 쓰고 광고비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체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또는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매장 하나를 운영할 때 매출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맞는 비용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나가느냐, 내 수익화를 만들어 나가고 운영 기법을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룰 거고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장사는 비용을 어떻게 잘 쓰느냐예요. 왜냐면은 내가 뭐 가사 생활을 할 때는 월세 내죠. 그리고 뭐 기타 잡비, 소비, 식자재비, 공과금 4개밖에 없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음식점은 매출이라든 돈을 버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율, 뭐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재료비, 뭐 공과금, 기타 잡비, 보험료, 세금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뒤면은 운영 기법, 운영에 대한 기준이 이 도표 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매일 어떻게 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좀 할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을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진짜 대다수예요. 그 대신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죠. 내가 재료비가 이번에 좀 많이 썼고 이게 몸으로는 느낄 수는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사를 하게 되면 매출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5천만 원을 했을 때 그럼 첫 번째 비용이 뭐가 나가겠죠? 5천만 원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빠지는 돈, 월세. 다 틀렸어요? 수수료입니다. 카드로 다 이제 결제를 하거나 배달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다 빠져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에 대한 종류인데 여기는 이제 카드 수수료 그리고 배달 수수료가 되겠죠. 자, 카드 수수료는 보통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요. 배달 수수료도 이제 뭐 개정이 될 텐데 뭐 매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3.3%를 뗍니다. 얘네들은 너무 많이 떼죠.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가죠? 가장 먼저 고정값. 장사를 열기만 하면은 그렇지. 이번 월세 장사를 되든 안 되든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에는 가스, 전기, 수도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일단 고정적인 비용은 요 정도가 됩니다. 수수료, 월세, 공과금, 가스, 전기, 수도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장사를 안 하게 되면 세금은 안 나옵니다. 버는 게 제로가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 여기서 보통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정 지출. 자, 이제 그럼 내가 열심히 팔아제끼면서 나오는 비용들은 뭐가 있겠죠? 맞아요. 식자재를 3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식자재는 내가 햄버거를 팔면 햄버거만 판매가 되는 비용이죠. 그러면은 음식만 필요한가요? 아니요. 뭐가 필요한가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다른 재료들, 기타 잡비라고 하는데 뭐 라텍스 장갑, 청소 솔,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타 잡비라고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팔기 위해서 돈이 다 나오겠죠. 네. 이건 음식입니다. 자, 6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지?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만들려면 또 누가 필요하지?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겠죠? 많이 팔아야 되겠죠. 광고비죠. 7번 광고비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다 팔아 제꼈어.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그렇죠. 세금.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근데 여기서 다른 것들이 있어요. 팔아 제끼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이렇게 팔다가 뭐가 잘못 들어갔거나 애들이 다치거나. 보험비. 자, 10번 기타로 뭐 통신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하고 그리고 포스 비용 이런 월결제가 있는데 성질이 다 다르죠. 보통 이렇게 하면 10가지의 비용이 평상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 계산을 할 때는 5천만 원에서 딱 요 비용,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뭘 사먹고 배달 음식을 사먹고 뭐 이제 뭐 쇼핑을 한다는 비용 다 빼야 됩니다. 이 하나의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가게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아니라 사장님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장님이 쓰는 것들은 수익성을 환산을 하면 안 돼.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빌린 돈, 이자, 원금은 넣으면 안 돼. 왜냐? 그거는 개설을 하기 위한 꾼돈이잖아요. 개설을 했을 때 나오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100억을 빌려서 이자를 하는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완전 수익률이 다르겠지. 100억을 빌린 사람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비용들을 다 빼야 되고 전체적인 음식을 하기 위해 월세부터 요런 것들, 요 비용들이 나와서 매출을 빼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응용입니다. 여기서 자, 월세, 공과금, 통신비, 보험비 요 제가 네모친 것들은 어떤 성질이 있죠? 무조건 나가죠. 네. 무조건 나가는 비용은 매출이 올라갈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효율을, 내가 월세를 냈을 때 효율을 올리려면 퍼센테이지를 낮춰야 되겠죠. 네. 그럼 매출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매출을 올리는 거는 당연하지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단편적인 거,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것. 영업시간을 늘리는 게 가장 원초적입니다. 영업시간을 그냥 올리면 올릴수록 매출은 하나라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월세, 공과금, 보험비, 통신비는 판매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영업시간이랑 관련이 있다. 영업시간이 낮을수록 매출은 떨어지는 게 절대값이지만 이것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광고비, 동그라미 친 거, 요거는 뭔가요? 요 매출을 올리기 위한 광고비예요. 얘네들은 매출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인데 성질이 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돈이라고.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얘가 올라간다고. 네. 그러면 얘를 잘 활용을 하면 요런 것들의 전체적인 내려가겠죠.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는 것들과 안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세모칠게요. 수수료, 식자재, 인건비, 세금. 세모친 것들은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죠? 네. 매출이 올라가서 더 줄일 수 있는 게 뭐죠? 별표를 칠게요.
인건비. 매출이 올라가도 숙련도, 그리고 매출이 크면 클수록 인원에 대한 효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1억을 치는데 4명이 드는데 6천만 원을 쳐도 4명이 들어요. 구조적인 게 시너지가 붙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매출이 많이 나올수록 많이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 세모 친 것들은 특히나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효율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수수료는 제각각 다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6%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25%에서 30%대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배달 수수료, 카드 수수료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25에서 30% 정도가 나오면 베스트예요. 요새는 월세 같은 경우 보통 5% 잡죠. 5%. 다른 데는 뭐 10% 잡는다는데 안정적인 구조는 5%예요. 그래서 5천만 원 하면 얼마? 250만 원. 250만 원 월세에 5천만 원 나와야 됩니다. 보증금은 어차피 회수되지 않는 비용인데 근데 그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1억을 집어넣었을 때 월 5%라는 요즘은 4%죠. 4%라는 수익성을 가져간다고 쳤을 때 400만 원 아닙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한 3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월세 35만 원에 대한 가치가 더 플러스 되는 거라.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잖아. 1억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35만 원 더 벌 수 있잖아. 매달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3천에 5천 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월세는 200에서 300 사이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 5천에서 6천 정도를 꾸준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랑 월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매출을 못 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나중에 아웃할 때 그때 좋지 않은 상권일수록 안 빠집니다. 권리금도 잘 못 받고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거의 안 내서 가게에 들어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 권리금이 달라집니다. 이 장사의 붐이 일어날 때는 권리금이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는 권리금이 1억짜리가 2천만 원도 떨어집니다. 권리금이라는 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5% 잡습니다.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은 보통 한 요즘에 장사를 하면 가스, 전기, 수도가 보통 한 120에서 150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전기료 뭐 한 70만 원, 가스비 뭐 한 50만 원, 수도료 뭐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러니까 한 150 정도로 2.5% 정도로 잡습니다. 식자재는 업종마다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에서 45%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재고 비용이 있습니다. 재고 비용, 재고비, 로스비,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판매비가 있는데 식자재 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는 29에서 34% 플러스 재고비 3%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34%가 나온다 해서 3%를 하면 37%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고비가 포함입니다. 재고비가. 그래서 이게 막 처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식자재비가 50%, 뭐 48%가 나와. 이 월말 이 수익률을 계산하면 표를 작성할 때는 1일부터 31일까지야. 근데 31일 날 들어가 보면 냉장고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그럼 보통 냉장고의 크기에 따라, 냉장고의 평수에 따라서 보통 한 700만 원, 1000만 원 매출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야. 다음 달을 쓰기 위한 비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을 맨 마지막 주에 냉장고를 털어버려라. 2일치의 재고만 남겨주시고 매달 마지막 주에 운영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틀치 재고를 차야 하기 때문에 내 가게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지 대략 잡힙니다.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이 나오면 한 20%, 30% 잡아도 됩니다. 그럼 130만 원이지 않습니까? 130만 원어치에 대한 재고를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잡고 맨 마지막 주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비를 최대한 낮춰서 3%예요. 더 줄이실 수도 있어요. 보통 더 줄여 35%까지 나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하시고 기타 잡비는 보통 한 많이 나오시는 분은 150만 원, 적게 나오는 분은 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1% 미만으로 잡혀요. 적게 나올수록 좋다. 기타 잡비는. 그러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인건비도 다 다릅니다. 인건비 세팅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주인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드하게 인원 적게 써서 인건비까지 내가 장사를 할 때 들고 가겠다. 14%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적당하게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17%. 출근 안 하겠다. 23%. 자, 그러면 14에서 23, 9% 보통 10%인데 10% 매출은 500만 원이에요. 순수익. 내가 직접 하면 월 5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갈 수 있다. 식자재비는 37%. 만약에 47%가 나왔어. 10% 로스가 났어. 이 식자재에서는 재고비로 인해서 식자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음식을 만들 때 정량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계속 이제 한 개가 정량이 맞지 않으니까 100개, 200개가 정량이 계속 오버가 돼. 그 정량은 계속 관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스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타거나 하는 것들. 네 번째, 직원들이 먹는 부식들. 너무 이제 그게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줄여서 이 금액으로 맞춰야 됩니다. 34에서 37%. 안 하면은 47, 50이 나오는 거죠. 47%만 나오면 500만 원이 빠진 거야. 500만 원. 순수익이. 그냥 인건비도 내가 5천만 원 하는데 쇠가 빠지게 다 하고 있어. 사장이. 다른 영업도 하면서. 네. 본받을만 하겠지만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비 효율이나 이런 것들. 파인다이닝 보면은 최현석 셰프가 주방만 맡죠. 전체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전체 경영은 따로 있죠. 전체 경영을 두고 최현석 분을 고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만들어야 돼. 주방은. 그렇게 하면서 맞춰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쇠가 빠지게 했는데 23%가 나왔어. 내가 출근 안 하고 23%면 상관없어. 왜냐?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뭐 100만 원, 300만 원 나오면은 그냥 좋잖아. 5천에 23%는 얼마인가요? 1150만 원이 23%에 나오는 거죠. 그럼 많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1150만 원인데 14%는 얼마인가요? 700만 원이죠. 그럼 450만 원이 되죠. 그죠? 450만 원 돈을 들여서 내가 더 편해지느냐, 내가 일을 했는데도 450이 더 쓰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직접 하게 하면 450이 더 남아. 500 수준이. 근데 내가 직접 일해도 이 23%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직원들 다 쓰고. 그거는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만들어야 돼. 14%, 17% 사이로 무조건 인건비를 맞춰야 돼. 더 높게 나오는 건
로스라, 로스. 사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또 47%가 나왔다. 500만 원 로스죠.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여기서부터. 순소득이. 이거 두 개만 잡아도 700에서 1000만 원을 내가 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장사하고 한 고민 끝에 뭐 광고비 이런 거 줄이고 하면은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걸려야 이게 장사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 장사는 매출을 일으키는 건 또 다른 세계지만 중요한 건 비용을 어떻게 잘 줄여나가느냐. 비용을 어떻게 이거를 계속 전체적인 걸 보면서 계속 노력하고 이거를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한 달에 인건비가 많이 나왔네? 줄여야겠다. 그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직무에 대한 분업화를 시키고 이 친구들에게 딱딱 맞춰가지고 인원을 딱 충족시켜야겠다. 그 다음에 이 식자재가 많이 나왔네? 그러면 로스율이 많은지 만드는데 많이 나가는지 직원들이 구식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뭐 재고율이 많다는 건지 30일 날 가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10%가 많아도 10%, 한 6%, 7%만 아끼더라도 300에서 350이야.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걸 해야만이. 메모친 거는 거의 고정입니다. 근데 이거 뭐 공과금 같은 경우도 가스, 전기 좀 절약할 수 있겠죠. 절약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일 절약하고 보는 건 식자재 인건비. 자, 이제 광고비. 이거 두 개를 줄이고 나서 광고비를 건드려야 됩니다. 광고비를 무조건 줄인다 하더라도 잘못 줄이면 매출 반토막 나버려. 그러면은 매출이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돼. 그럼 3천만 원을 치는데 그 전보다 수익이 안 나. 3천보다 6천이 더 내가 조정할 것들이 많고 거기서 이제 규모의 그 경제 수익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줄여나가면서 효율 지표를 봐야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뭐, 몸소 체감을 해도 돼요. 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상단 광고를 했다가, 이거를 빼니까 매출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쿠폰을 빼니까 매출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뭐, 배달비를 최소 주문액을 올리니까 매출이 떨어졌다. 매달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다 빼. 하나씩 빼면서, 매출이 떨어졌네? 이거는 좀 다시 반을 정도 올리자.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없앴는데, 매출이 600만 원이 떨어졌네? 500만 원이 떨어졌네? 그럼 이거 내가 좀 부담이 되니까 반만 하자. 우리 가격 클릭 바로 빼니까 매출이 거의 한 30% 빠지네? 그러면 한 달 예산을 50%만 집어넣자. 뭐, 클릭대 단가를 조금 내려서 오래 길게 하자. 그겁니다.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무작정 빼고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매출이란 건 무조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음식도 돼야 되겠지만 이 광고비라는 게 필요해요. 재방문율도 계속 쌓아가면서 규모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스도 발점을 찾아야 돼요. 6천을 유지하겠다. 한 8천을 올려놓고 광고비 조절을 싹 다 해갖고 6천을 그 광고비에 맞는 6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고비라는 것은. 근데 첫 달 오픈빨이라는 게 뭐냐면 오픈은 무조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그러면은 뭐 하나씩 더 주고 뭘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3개월, 4개월, 5개월 뒤면 그거 안 하죠. 왜냐? 지치거든. 지치고 힘들거든. 그러면 이제 3개월 되면 매출이 한 30%, 40% 빠집니다. 네. 그러면 자, 역발상을 생각을 하면 오픈했을 때 마인드, 이걸 처음 오픈하니까 많이 알려야 되겠다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새로 오픈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개월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라. 매출을 더 빨리 올리고 싶으면 2개월 기준이에요. 광고비를 쓰면 수익이 떨어지겠죠. 근데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이 유지되겠죠. 그죠? 수익성만 봤을 때 떨어지게끔 광고를 치고 2개월은 알려졌기 때문에 다시 수익을 보고 치고 2개월 수익 보고 1개월 수익 덜 보면서 광고 치고 그게 바로 분기입니다. 1, 2, 3, 4분기. 그래서 분기마다 쳐줘야 계속 매장이 돌고 도는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매출이 찍고 쭉 내려가면 한 번만에 8천만 원이 3천만 원 되지 않습니다. 8천, 7천, 6천, 3천, 2,500, 1,500.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장님의 정신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장님도 인간이에요. 매출이 7천에서 5천까지 떨어지면 다시 쳐서 7천으로 만들려고 하면 다시 6천.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기 4천. 다시 치면 다시 6,500, 7천. 파도곡선.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왜 그렇지? 몸은 좀 편해졌어.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애들이 나가버려. 애들 고민해. 애들이 잘라. 내 일이 더 많아져. 왜 될까? 광고 다시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식자재비, 인건비 이 전체적인 10가지를 최소로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개월, 2개월 뒤에 저희 본사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이거 비용이 높습니다. 낮추십시오. 쓸데없습니다. 줄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란 말이지. 근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준이 나옵니다. 30, 한 5에서 7% 인건비 13, 14.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운영하면서 다 프로들이신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장사 다른 거 하셔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배달보다는 홀 포장을 더 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형성. 세금 같은 경우는 세무사무소에 그냥 맡기시면 되는데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냥 남들처럼 세금을 내려면 세무사무소에 그냥 맡기세요. 세무사무소라는 성질은 기장 대행업체예요. 그러면은 기장 대행업체는 상담은 해줄 수 있지만 세금이라는 건 나라에서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찾아서 할인받아라는 거예요. 세금은. 그래서 내가 세금에 대한 정책을 찾아보고 감면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4대 보험의 이런 부분을 찾아서 기장 대행업체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두루누리 해주세요. 뭐 소상공인 특별 감면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줄어들죠. 그리고 내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면세, 과세, 면세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지, 과세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가지고 하면은 뭐 5천만 원 팔았을 때 뭐 부가세가 500만 원, 600만 원이면 300만 원, 250만 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인터넷 유튜브 자영업 세금 줄이는 방법, 네이버 세금 줄이는 방법 이렇게 치시면 저보다 더 잘 알려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핵심은 뭐냐면 세무 기장업체한테 계속 뭔가 특별한 정책을 할 수 있게끔 괴롭혀야 돼. 한 달에 11만 원, 12만 원 내잖아요. 그 성질입니다. 네. 이거는. 보험비, 통신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고정비예요. 보험비 비싸 가지 마세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 하게 되면은 화재라는 건 불이 나서 화재 보험이 아닙니다. 화재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그 다음에 배너가 쓰러져가지고 차에 긁혔다거나 음식을 먹었을 때 뭐 이상하게 들어간 손님한테 뭔가 문제가 일어났거나 그런 것들이 다 변상에 대한 그런 조건을 그쪽에서 해줍니다. 돈을 내는 대신에.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그쪽에서 합의가 됐을 때 합의가 안 되면 소송 비용까지 화재 보험에서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상이 좋습니다. 사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는 요렇게 한 달에 한 4시간만
투자하세요. 그래야 경영 기법이 나옵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하시고 각각 다 줄여 나가면서 마이너스 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비용은 계속 효율을 찾아서 매출을 계속 올려서 이거를 올리는 거야. 이게 효율이 없으면 이것만 해갖고 하다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 식자재비, 인건비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잘 해서 매출을 올리려면 이것들을 사전에 다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계속 벌 수가 있다 라는 게 오늘 요점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세금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요것들 세금 나라에서 부과하는 것들 이걸로 들어가면 보통 1월, 그 다음에 7월, 6월 개인 사업자들은 보통 요 1월, 6월, 7월만 세금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월과 7월은 부가세라는 거예요. 부가세는 조정하기 힘들어요. 부가세라고만 알지 부가세의 성질을 몰라. 부가세는 뭐냐면 사장님이랑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고요? 네. 부가세는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게 부가세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에서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놨습니다. 카드로 하면 카드 수수료, 거래하면 부가세 다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소비자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본은 편의점 가면 두 개 나누죠. 237원, 그 다음에 배 포함 가격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포함돼서 보통 다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함되어 있는 돈을 내는 거야. 부가세는. 그러니까 햄버거를 팔았을 때 나오는 매출의 10%야. 매출의 10%가 아니고 매출 빼기 비용의 10%. 모든 세금은 수익금의 1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햄버거를 팔았을 때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 팔면 상추, 뭐 고기, 뭐 빵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지? 네. 근데 인건비. 햄버거를 파는데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잖아. 네. 맞지? 네. 그게 아니야. 햄버거만 봐. 물건만 봐. 재료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달비는 들어갑니다. 왜냐면 배달을 하기 위한 비용이잖아. 네. 인건비는 얼마나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몰라. 나라에서 측정하기 애매해.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그냥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금은 비용을 얼마나 잘 놓느냐가 관건이야. 내가 쓴 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어차피 매출이 일어나니까 세금이 나오잖아. 네. 그러면 매출은 어차피 올라가겠지. 많이 팔면 팔수록 좋으니까. 네. 그럼 비용을 잘 관리해야 돼. 세금 계산서를 다 집어넣어야 돼. 국세청에 카드를 등록해가지고 계속 그 카드로만 써야 돼. 그래야 이 비용을 잘 정리해 주는데 이것도 세무사무소마다 다 다릅니다. 세무사무소에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세무사무소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비용을 많이 잡아주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간단하게 말하면 햄버거를 만드는 비용인데 매출 빼기 비용의 10%를 때린다고. 그래서 햄버거를 만드는 거잖아. 비용을 억지로 줄이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다 집어넣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는 게 이득이야. 그거밖에 없어. 아니면 내가 뭐 마트에서 따로 한 거를 집어넣어달라 하거나. 그러니까 음식점이면 음식만 넣을 수 있어. 네. 주방기구를 샀다.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네. 요거야. 네. 요 비용이야. 부가세는 이 지금 햄버거를 팔았을 때 나오는 순수익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부가세가 적게 나와야 종합소득세도 적게 나와. 이 안에 포함돼 있어. 근데 이 종합소득세는 뭐냐면 사장님한테, 사업자의 명의자한테 내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도 쓰고 내가 뭐 밥 먹으러도 가고 식비도 있고 있잖아. 그런 것들은 부가세는 안 들어가는 거야. 식비, 복리후생비. 그래서 부가세는 햄버거를 팔았을 때 나오는 식자재들을 매출에 빼서 순수익을 매겨서 나오는 10%. 이게 부가세고, 종합소득세는 매출은 똑같을 거 아니야. 부가세에서 매출 빼기 비용과 네. 종합소득세 매출 빼기 비용이 있잖아. 네. 근데 이거는 햄버거만 집어넣는다고, 부가세는. 네네네. 이거는 내가 머리 자른 비용도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웬만하면 사업자를 보는 비용이야. 사람을 보는 거야.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율이 다르지. 뭐 10%대부터 46%까지. 그럼 이제 수익이 어느 레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순수익이 1000에서 1500만 원이면 20%다. 뭐 1500에서 2000만 원까지는 25%다. 그럼 내가 1800만 원 매출을 해. 그럼 이게 내 세금은 25%야? 뭐냐면 1500만 원까지 20%를 적용을 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25%를 적용을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순소득이 결과적으로 작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가. 순이익이.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모든 비용을 다 넣어줘야 돼요. 머리 자르는 것부터. 그러니까 현금 거래를 웬만하면 하면 안 돼.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다 끊어야 돼. 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장사를 하시면 내가 10,000원 주고 사. 카드로 안 사. 내가 현금 영수증을 안 끊잖아. 아, 1,000원 손해다. 그러니까 11,000원에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써야 돼, 돈을. 자영업은. 근데 이 종합소득세는 조정이 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많은 비용에 대한 이 스콥이 여기는 요렇게였다면 종합소득세는 비용을 인정해주는 스콥이 요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세무사무소에서 조정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 비용에는 예를 들어서 모르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부조금, 축의금, 뭐 그런 것들. 청첩장을 하면 20만 원까지인가 돼. 그리고 뭐 자동차 그 감가상각비, 자가용을 샀으면 그 비용. 그다음 렌트카를 샀으면 렌트카에 비용을 넣어줘. 여기 뭐 안 넣어주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번 년에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46% 빼야 돼. 그럼 내가 5억 4천만 번 거야. 그렇죠. 1년에. 네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내 돈이 1년에 이번 년에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46% 킬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돈을 모아두세요. 왜냐면 이번 년에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첫 해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많이 써. 외제차 이런 거 사. 근데 나중에 세금이 그 다음 년 6월, 7월에 들어오잖아. 네네. 그럼 낼 돈 없어. 그래서
나가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추가된 세금이 거의 세금과 거의 비슷한 성향인데 이 4대 보험료는 정말 이 조심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왜냐? 이것들은 한 번씩 쓰지. 1년에 2회, 1년에 1회지. 네. 매달 부과야, 매달 부과. 그러니까 4대 보험료는 뭐냐면 인간들한테 수취하는 돈이야. 근로를 하잖아. 그러면 4대 보험료를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많지만 이 돈이 비용적으로 봐서 계속 나갑니다. 사장님은 2대 항목만 들어가고 나머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 사람들은 4대 보험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직원들한테 뭐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이 4대 보험으로 빼고 돈을 지급한단 말이야. 사장님들이 사람들한테. 네. 근데 이 빼고 지급을 해서 원천 징수라는 제도가 있어. 대한민국은. 네가 사업 주면 네가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네가 직원들한테 돈을 다 미리 빼고 네한테만 4대 보험료를 다 부과할게. 그게 원천 징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요율 잘못해가지고 잘못 빼버리면 사장님이 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 잘못 직원들한테 계산해서 주면 나라에서 더 부과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30만 원 중에 30만 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네가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네가 보험료를 직원한테 부담을 해라. 그래서 4대 보험료 중에 두 가지 항목은 사장이 50%를 내고 직원이 5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30만 원 저 회사에서 다 떼가네. 사회초년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30만 원보다 더 낸다. 더 많이 부과해서 나라에서 내야 된다. 4대 보험료가 이제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소득세 이런 게 다 빠져요. 그래서 4대 보험료는 직원들은 250만 원 월급 측정하면 정해져 있어. 4대 보험이. 왜냐? 4대 보험은 수익으로 빼는 거야. 월급이 300만 원이면 딱딱딱딱 월급을 계산하고 딱딱 돼. 그러니까 매달 어차피 직원의 월급은 동일하잖아. 바뀌는 거 없이. 사장의 월급은 그때그때 좀 다르지.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야. 근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그거를 잡겠지. 기준을.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잡히면 4대 보험료도 많이 나온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돈은 실질적으로 많이 썼어. 근데 비용 처리를 못해서 매출이 많이 잡게끔 전산에 기입이 다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제 나중에 세금 폭탄 맞겠죠? 그럼 돈은 돈대로 내가 다 쓰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맞는 거야. 왜냐? 나라에서는 전산에 적혀져 있는 증빙되어 있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한다. 나중에 하려면 또 돈을 받아요. 나라에서. 나라도 기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성질, 종합소득세 성질, 4대 보험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이 비용들을 어떻게 환산해서 여기다가 빼곡하게 집어넣을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비용들이 결과적으로 이거니까요. 그죠? 네. 이게 비용이 많아지면 이건 당연히 많아져. 이게 비용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익이 높다는 거잖아. 네. 이게 많아져. 그래서 이걸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 이것도 줄여나가야 돼. 이 개념이 서야 비용을 잘 넣는다니까.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고. 알았어요 이거? 몰랐죠? 잘 몰랐죠. 그러니까 성질을 알아야 돼. 이 나라에서 부가세는 어떤 개념으로 세금을 만드는 거다. 종합소득세는 어떤 개념으로 이게 세금을 만드는 거다. 이거 4대 보험은 어떤 개념으로 이걸 세금을 징수하는 거다를 공부를 안 해도 돼. 이거만 알면 돼. 예를 들어서 공과금, 종합소득세, 부가세 빠질 수 있잖아. 네. 식자재, 부가세, 배달수 수수료 뭐야? 두 개 다 들어가. 두 개 다. 인건비, 종합소득세, 기타 잡히, 부가세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거의 못 들어가. 이건 세무사를 잘 만나야 돼. 그리고 포스 비용. 그런 거 다 종합소득세. 월세는 보통 카드로 결제 안 하죠. 네, 보통 현금으로 다 하죠. 계좌이체를 조심해야 돼요. 계좌이체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잘 하려고 체크를 하냐면 다 카드로 계산하세요. 그리고 계좌이체 한 것만 내역을 해서 다 찾아야 돼. 계좌이체 한 통장으로 만들고 비용 통장을 거기에 현금으로 계좌이체는 모든 걸 다 세금 계산서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그거 안 해주면 신고하면 돼. 그럼 끝이야. 신고하면. 그러면 그거 위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만 보고 국세청 가가지고 계속 뚜두두두 줄여봐. 됐는지 안 됐는지 금액 맞는지 한 달에 뭐 한 3-4시간만 하면 세금 진짜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줄여라. 일단 일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카드 다 써라. 국세청에 등록해놓는 카드를 알아서 땡겨가서 세무사무소가 다 한다. 이건 진짜 실무예요. 이 실무. 제가 진짜 한 실무들이에요. 종합소득세 관건은 인건비다. 인건비를 어떻게 잘 녹이느냐. 맞잖아. 부가세는 어차피 식자재들을 잘 써야 되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음식점에서 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기타 비용 빼고는 인건비야. 인건비가 제일 커. 그러니까 인건비도 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가 돼 있는지 4대 보험이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 이거를 잘 해놓으면 비용을 아껴서 4대 보험료를 낮게 매달 나가니까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이 전체 과정을 비용이라고 봐요. 세금도 나라에 내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비용은 뭐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세금도 떨어뜨리려고 해야지. 왜냐면 나라에서는 알아서 세금을 줄여서 적용시켜서 해주지 않습니다. 나라도 돈을 암묵적으로 더 많이 걷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찾아서 증빙해야 되는 제도란 말이야. 세금이나 이런 거. 그리고 정책 자금이나.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비용의 부분이고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순이익이 나면 이거 이제 건드려. 이거. 뒤로 다 돈이 다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 전체적인 비용을 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에 잘 녹여주고 그 다음에 카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좌이체만 찾아가지고 현금 영수증 돼 있는지 체크해. 그리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에서 내가 안 쓴 거를 찾아서 다 메꿔넣어. 근데 그게 처음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지원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세무사무소 돈 11만 원씩 준다 해서 안 해줍니다. 더 줘야 됩니다. 아니죠. 사장님 종합소득세 10%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던데요. 마치 이제 알았는 것처럼. 그거 있어요. 해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예, 있습니다. 라면 그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일이 늘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몇 살이세요 사장님? 그 청년 감면 혜택이 되는데 사장님 애들이 안 해줍니다. 자기가 알아야 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세요. 요거는 줄일 수가 있어요. 혜택이. 요거는 지원이 없습니다. 거의. 종목이 나뉘어져 있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조금 장려하는 것들은 비과세를 준단 말이야. 원물 이런 거 있지. 이거 부가세 할 때도 과세와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식업이니까 가공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농작물이나 키우거나 원물들은 나라에서 더 해라고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세금을 안 매기겠다. 과세는 그 원물에 소금 2방울 들어가면 과세야. 그러니까 고기가 있어. 고기를 절단해서 납품을 하면 비과세야. 거기에 후추 3방 치면
보면 과세야. 알겠지? 네. 가공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럼 과세와 비과세를 세무사무소에서 하지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과세와 비과세를 적절하게 맞춰서 들어가줘야 돼요. 비과세만 다 해갖고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다 보면 비용이 뭐가 나가는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이걸 조정하겠니?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 그래서 이거부터 정리하시고 어떤 비용이 나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성질을 아시고 어떤 비용을 집어넣고 부가세는 이런 성질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인건비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비용을 많이 집어넣어서 순소득을 줄여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절세 방법을 이제 터득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영세 그리고 가게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 이것만 아시면 돼요.